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경TV 김인성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볼 산업은 최근 들어서 좀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오늘은 약간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혹시나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손실을 보고 계시거나 이제 물려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떠오르는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오늘 바라볼 종목은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배터리 사이클이 좀 길게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또 하락률 탑5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좀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이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2차 전지에 대한 산업이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을 하고 여기는 모멘텀이 좀 부각이 크게 되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망간도 들어가고요, 염도 들어가고, 양극재를 만드는 여기 원소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이거를 만드는 소재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들어가는 원소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요를 다 추출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리튬은 광산에서 캐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광산이 없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광산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리튬을 공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밸류체인까지 만들려고 하는 많은 투자가 있었죠. 그러면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과연 계속해서 충족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100% 수입에 대한 의존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2차 전지를 사용을 하고 이게 배터리 수명이 끝난 거를 다시 한번 폐배터리를 가지고 와서 분해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소재들을 다시 한번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를 만들면서 들어가는 소재라든지 양극재, 음극재가 다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분해를 해서 쓸 수 있는 소재들을 다시 한번 꺼내 온다라고 하면은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적으로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광산이 없어도 계속해서 배터리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산업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주식 측면에서도 강한 시세를 많이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지가 캐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지금 당장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니까 폐배터리에 대한 기술력도 당장에 대한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오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고점에서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1년 동안 가장 많은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이 뭘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은 바로 원익 PN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54.0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토막 정도 이상으로 하락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하락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2차 전지 패키징 공정 기술을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동사도 마찬가지로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좀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으로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 중에서도 폐배터리에 대한 사이클 굉장히 또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보통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계속해서 같이 꺾이면서 여기에 대한 우하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적자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당기순이익은 지금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 근데 다행히 그나마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매출액이 증가가 하더라도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10년치에 대한 성장 모멘텀까지 멀티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을 하면서 먼저 선반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실적이 꺾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피크아웃,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실적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어디까지 안 좋아질 건지 여기에 대한 우려 선반영이 만들어지면서 지속적인 우하향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은 나오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있긴 하고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7%가량 이상, 한 8%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5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도 그나마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진짜 바닥일지는 조금 더 흐름을 봐야겠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장기 이평선 조금 아래인 3,500원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슈팅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고, 여기서 매물대를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여유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탑4 종목은 우리가 또 한때 핫했던 종목입니다. 성일 하이텍 종목.
종목이고 과거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한번 보여줬는데 이러고 나서 오랜 기간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탑4 종목입니다. 그래서 성일 하이텍은 54.42%가량 하락을 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2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라고 하면서 2차전지 소재들을 다시 한번 추출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익PN이랑 다르게 아예 2차전지 리사이클링을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서 폐배터리에 대한 사업의 모멘텀을 제대로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폐배터리 산업이 빠르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성일 하이텍 같은 종목들이 좀 더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 산업에 대한 업황 자체가 바닥일지는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많이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출은 거의 뭐 1000억 가량 이제 줄어든 상황,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적자폭이 어마무시하게 거의 뭐 8배 정도 이제 늘어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크게 적자로 돌아서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유보율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자본 잠식이라든지 이런 우려감은 없는 기업이긴 하지만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붙어줘야지만 상승에 대한 역할이 좀 더 트리거 역할이 될 수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약간의 대한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거래 대금이 어마무시하게 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그래서 8%가량 이상 이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횡보 중에 하나일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지금 61,000원대 라인에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46,600원대에서 한번 막힐 거고요. 그리고 강하게 막히는 구간은 6만원대부터 세론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악성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하향을 하는 차트들은 굉장히 또 아쉬운 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위에 쌓여있는 악성 매물이 구간별로 굉장히 많은 종목이라서 올라갈 때 아주 강한 트리거가 아닌 이상 돌파하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강하게 돌리고 있는 구간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 보시면은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은 1년 동안 54.61%, 지금 5위부터 3위까지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0. 몇 % 정도. 차트도 다 비슷한 모습입니다. 지금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이클이 부각을 받았을 때 강한 시세 쭉 보여주고 나서 그거보다 더 깊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여기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크게 보신 분들도 오랜 기간 보유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모두가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역사적 저점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최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손실 종목이다. 그러면은 그게 다 악성 매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아주 강한 거래량으로 강한 트리거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공정 장비 제조를 하는 기업이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뻥튀기를 통해서 이제 공시 논란이 한번 있었던 종목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매출 어마무시하게 공급 계약을 하겠다라는 공시를 딱 띄우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 계약이 취소가 되면서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하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심 자체가 굉장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좀 노이즈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계약 공시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 진짜 여기서 그냥 끝나버린다라고 하면은 매출 뻥튀기 때문에 공시를 가지고 좀 장난질을 쳤던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낙인이 찍혀버리면은 투심이 회복하는데 굉장히 또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좀 장난을 쳤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거기서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끝난다라고 하면은 투심을 돌리기에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35,000원대 라인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데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확실한 진짜 수주 공시를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앞전에 있었던 이슈를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나와야지만 강한 시세가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시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사실상 지금은 어렵다. 그래서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아경제TV에서는 하루 2,000원으로 경제방송 수익률 1등 전문가의 탑픽 종목과 VIP 리딩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최신 투자 정보와 주요 매매 전략까지 받아가세요. 신청 방법은 영상 설명 고정 댓글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제대로 된 곳에서 부담 없는 가격에 앞으로 좋은 수익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종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파워로직스. 제가 최근 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에서는 초전도체 관련된 모멘텀으로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또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모멘텀이 같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멘텀 자체가 뭐 크게 부각이 될 만한 거는 아직은 없다. 그래서 2위 종목으로 파워로직스 말씀을 드렸고요. 57.05% 정도 하락을 한 종목입니다. 이미 많이 하락을 했던 산업이기 때문에 등락폭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와 있진 않은 상황이고요. 거의 50%대로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위 탑 5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전망 자체가 막 크게 좋은, 지금 저평가라고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직은
크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제대로 부각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워로직스는 지금 초전도체에 대한 모멘텀으로도 좀 이슈 노이즈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심성이 필요한 종목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 세비캠 종목이고요. 요거는 1년 동안 등락폭이 마이너스 63.77%가량으로 굉장히 깊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폐배터리 리움 2차전지에서 양극 화물질을 정체 분리를 해서 2차전지의 부원료를 공급을 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 알고 있는 우리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비캠은 폐배터리에 대한 모멘텀만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을 때 아주 강한 시세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근데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하락률이 제일 깊지만 장기 매물대가 좀 가장 가까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강한 상승세 3만원대를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상방이 좀 크게 열려있는 상황이고 지금에 대한 악재가 모두 반영된 가격대이기 때문에 대바닥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발성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적자폭을 빠르게 흑자로 돌릴 수 있고 기저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세비캠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2차전지가 수요가 늘어났었던 그 시기와 그 배터리에 대한 수명이 끝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사업이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2차전지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2차전지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이 폐배터리가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폐배터리에 대한 사업이 바로 수익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배터리 수명이 끝나가는 배터리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만큼 앞전에 있었던 수요가 늘어난 만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사업이 실적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바닥이고 강한 트리거가 이어지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내년이 조금 더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 폐배터리 사이클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부터 모아가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뭘까? 코스모 화학 종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서서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래도 다른 종목 대비해서 상방에 대한 차트를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규모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을 때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000원에서 93,000원까지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구간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구간 라인을 깨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 모습, 14,700원까지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 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러면은 바닥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폐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한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코스모화학이 가장 큰 시세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안정감 있게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저희 원픽은 코스모 화학이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 매물대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상방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41,000원대까지는 여유 있게 잡고 바라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18,000원대 라인을 깬다라고 하면은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이제 일단은 피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드린 종목이고 등락폭이 그렇게 심한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내년까지 바라보셨다라고 하면은 41,000원 목표가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이클 한 번 더 계속해서 체크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세비캠, 파워로직스, 하나기술, 성일하이텍, 오닉 P&E 이 5가지에 대한 종목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막 좋은 뷰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장에 대한 커다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악성 매물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필요한데 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멘텀 자체가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서 섣부르게 접근은 좀 조심하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에도 좀 장기적으로 나는 마음 편하게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코스모 화학이 원픽이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된 사이클 아예 끝난 건 아니고요. 이 산업이 아예 없어질 것도 아닙니다. 내년이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산업이고 미래에 대한 가치는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멘텀이 좀 더 시장에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정보라고 문자 한 번씩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사 어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 주시고 많은 정보 받아보시면서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이거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